확실하게 모공 줄이는 방법 아직도 찾아 헤매고 계신가요? 피부과 시술로 모공 다 없앨 수 있다고요? 그건 뻥이에요. 안녕하세요, 진다스입니다. 매년 버섯 포자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주름과 모공, 이거 진짜 고민이신 분들 정말 많잖아요. 아니 왜 한 살 더 먹었다고 모공이 1mm씩 더 길게 처진 것 같냐고요. 그래 주베룩이나 다른 피부과 모공 시술로 모공을 없앤다? 개선시킨다? 사실 개선이 되는 것은 없어요. 일시적으로 피부에 상처를 주니까 피부가 부어서 모공이 줄어들어 보이는 것 뿐이죠. 너무 아까운 돈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요즘처럼 경기 안 좋을 땐 홈케어로 웬간한 건 버텨보자 해서 다시 레티놀과 콜라겐 제품을 열심히 바르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제가 택한 방법은 최소한의 모공 시술과 꾸준한 모공 홈케어 관리로 더 이상 모공이 늘어나지 않고 새로 주름화 되는 걸 예방하는 방법으로 개발을 해왔죠. 피캄 레티놀라겐 앰플 클렌저고요. 벌써 이 레티놀라겐 앰플만 3병째 써요. 앰플샷 크림도 2병째 쓰고 있습니다. 공병템을 인증할 수 있을 정도로 레티놀라겐 앰플 소개만 3번째인데요. 매번 뜨거운 반응과 후기에 이번에도 자신있게 들고 왔어요. 거기다 오늘은 세수할 때마저도 레티놀과 콜라겐을 흠뻑흠뻑 넣고 싶어, 이런 분들을 위해서 레티놀과 콜라겐이 왕창 들어있는 폼 클렌저도 들고 왔어요. 아니 피캄 우리 맘속에 들어왔다 나갔는지 레티놀과 콜라겐 갈아 넣은 클렌저까지 만들다니 세상 너무 좋아졌죠. 그래서 또 냉큼 제가 달라고 했죠. 우리 구독자님들 이런 거 좋아하신다. 제가 이거 순서대로 소개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가 모공 부자 아니겠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동안에 꿀광 피부 부심이 넘쳐서 화장을 이렇게 안 하고 다니는 줄 알지만 뭐 일부 맞기는 해요. 볼 모공 때문인 게 사실 제일 커요. 모공 큰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모공에 낀 피지 때문에 보기도 흉하고 특히 화장하면 이게 더 잘 보이잖아요. 요즘 대유행인 커버 파운데이션, 케이크 등 기능이 너무 좋아서 우리 모공 다 막아버리잖아요. 또 모공 뿌리 깊이 다 막아버린 만큼 클렌징도 2중, 3중 세안으로 해줘야 되죠. 이걸 반복하면 모공 겉피부, 모공 장벽, 모공 속 피부 다 미세하게 상처나고 균열가고 그러면서 바람 빠진 풍선처럼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잘 차려입고 화장 공들여 했어도 그냥 사람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 피캄 레티놀라겐 앰플은 레티날 글루코노락톤, 바쿠치올, 석시네게스, 나이아시나마이드, 아데노신, 락토바실러스 발효물 등의 10.1%의 핵심 성분과 저분자 콜라겐 285 달톤 1%가 들어있어서 모공 밖 피부는 줄이고 피부 안쪽부터 밀도 있게 채워서 올려줍니다. 대체 이 모공, 뭔데 피부과 시술을 해도 홈케어를 해도 안 줄어드는 걸까요? 바로 모공을 지지하는 콜라겐의 감소 때문입니다. 20대의 콜라겐과 30대의 콜라겐, 40대의 콜라겐은 너무너무 차이가 커요. 40대는 거의 물바다 수준으로 퍼져 있죠. 이렇게 확장된 모공이 모공을 싸고 있던 피부가 노화되면서 힘을 잃고 세로로 길게 아빠들복처럼 쭉, 그러다 이게 또 주름이 한 줄 더 추가되는 거거든요. 피부를 받치고 있던 콜라겐과 에스트로겐 기둥이 움푹 파여서 주름골은 더 깊어지고 모공은 더 커지고 깊어지고 늘어난다. 이때는 항산화 제품으로 관리가 필수입니다. 다들 알고 젊은 모공, 늙은 모공, 미래 모공 모두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될까요? 제가 피부과 20년 VVIP로서 피부과 시술을 받으면 항상 집에서 그 비슷한 성분이나 방법을 연구해봐요. 어떻게 하면 집에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모공을 피부과적 시술을 홈케어로 할 수 있을까 찾아봅니다. 오늘도 제가 찾은 방법 3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꼭 따라해보세요. 아직도 모공이 피지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오산. 10대, 20대라면 피지 조절을 해줘야 되지만 30대, 40대 이상 넘어가면 피지 조절보다는 각질 탈락의 속도를 높여서 피부 재생 텀을 줄여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걸 레티놀이 도와줄 수 있죠. 작년 2023년은 레티놀의 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동안 얼굴 관리의 필수 성분이었죠.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 레티놀이 모공에 왜 좋다는 걸까요? 레티놀은 피지를 조절해주고 각질 탈각 속도를 당겨주고 주름, 색소, 피부 강화, 피부 재생 이런 것까지 다 도와줍니다. 심지어 모공벽을 이루는 섬유질을 콜라겐 합성을 도와서 모공벽도 튼튼하게 강화해주죠. 피부에 굉장히 자극적일 수 있어요. 그만큼 조심해서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레티놀을 구매하신 뒤에 소량으로 이런 데 테스트를 먼저 해보시면서 점점 양을 늘려가는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는 민감성 피부다, 레티놀에 민감하다 하시는 분들은 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실제로 이 두 가지를 같이 발라줬을 때 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또 레티놀과 함께 유행이었던 나야시나마이드 있죠. 피부 회복을 돕고 여드름에 좋다는 이런 나야시나마이드나 비판틴 연고 또는 장벽 크림 등을 얇게 먼저 한 겹 바르고 그 후에 레티놀을 얹어주세요. 두 번째, 다양한 모공, 이미 커진 모공은 어쩔 수 없고 탄력을 잃어서 세로로 이어진 모공, 우선적으로 막아주셔야 합니다. 중요한 이유는 피지 생산량보다는 늘어진 모공 속 청소에 더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피지가 나오면서 산소랑 다른 오염물질들이 만나서 피부 표면부터 산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모공도 이렇게 축 처져서 우리가 흔히 아는 깊은 주름으로 가는 세로 모공이 되는 거죠. 노화된 모공은 U자 모공, 타원형 모공 등 다양합니다. 그래서 노화를 늦춰주는 항산화 제품을 사용해 주는 거죠. 이 피캄 레티놀라겐 앰플 폼클렌저가 그래서 딱 사용하시기 좋아요. 이 제품 뒤에 보시면 전성분표가 다 나와 있거든요. 비타민 A, B, C, 레티놀, 콜라겐 등이 다 들어있으면 사실 이거 외에 추가적으로 더 구매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이걸로 성에 차지 않는다, 더 강력한 항산화를 원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레티놀라겐 폼 클렌저까지 나의 루틴에 추가해서 써보세요. 제가 매번 레티놀 제품 소개해드리면서 공식적으로 레티놀 제품은 저녁에만 바르시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려도 오전 오후 매일 365일 내내 바르고 싶어했던 우리 지너스 구독자님들을 위한 레티놀 폼 클렌저가 아닐까 싶어요. 세상 좋아졌죠. 레티놀을 심지어 폼 클렌징 할 때까지도 얼굴에 흡수시킬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생기다니. 세 번째 경우는 여드름 피부 트러블이 생기지 않게 각질과 피부 조절을 평상시 정성 들여 해주셔야 됩니다. 청소년 여드름과 달리 성인 여드름 및 각종 피부 트러블은 성호르몬과는 다른 기전으로 생겨요. 나이 들어서는 피지가 과하게 분비되기보다는 내장기의 건강 이상이 피부 트러블로 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드름, 좁쌀 여드름, 주사 피부염 등 이런 모든 바이러스성 균들은 내 피부의 2차 질환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하고요. 세안할 때는 각질 제거를 정말 제대로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뽀득뽀득 이게 아니고 피부 자극이 절대로 되면 안 돼요. 물리적이나 화학적인 각질 제거는 피해주세요. 피부가 내가 좀 예민해, 얇아 하시는 분들은 앞쪽에서 제가 해줬던 약 알칼리성 폼 클렌징을 사용하시는 것도 또 격일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이 피캄 레티놀라겐 약 알칼리성 폼 클렌저로 빠르게 30초 안에 세안을 끝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쫀쫀한 캡슐 거품으로 코팩 대신에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일반 모공 코팩은 자극적이기만 하고 노폐물도 다 빠지지도 않지만 이 피캄 레티놀라겐 클렌저는 말끔하게 처리해줘요. 많은 분들이 레티놀라겐 사용 순서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다시 이 영상에 정리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월요일에 약 알칼리성 폼 클렌저로 세안을 해주셨다면 그날은 자극 있는 레티놀을 피해주시고 그 다음날 밤에 약산성 폼 클렌징으로 세안을 해주신 뒤 레티놀을 발라주는 방법으로 적응기를 가져보세요. 혹시라도 나는 민감성 피부다, 자극이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폼 클렌저로 거품 낼 때 수분 크림이나 장벽 크림 같은 거 섞어서 사용해 보시고요. 주의하실 점은 거품 낼 때와 헹굴 땐 반드시 미온수로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피부가 가장 스트레스 받는 건 극심한 온도 변화거든요. 그리고 또 건조해지면 피지가 더 많이 생기고 주름도 생기니까 세안 직후 욕실에서 바로 히알루론산 토너 같은 거 바르고 나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2024년 들어서면서 모공, 얼굴 주름뿐만 아니라 목주름 케어까지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지난주가 목주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한 주간 정말 열심히 스티브 아이를 목에 왕창 발랐더니 트러블이 저는 얼굴에 아무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목에도 치덕치덕 발랐는데 목 피부는 또 얼굴 피부와는 다른 나라더라고요. 트러블 나기 쉬운 목 주변 이런 데는 이 레티놀라겐 제품으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미 이 레티놀라겐 제품을 수개월간 사용 중이라서 매일 발라도 돼서 부담 없고 또 이 레티놀 루틴을 짜서 2주간 열심히 발라주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레티놀라겐 폼 클렌저 세안, 토너, 비타민C, 레티놀라겐 앰플 그리고 크림을 얼굴과 목에 다 발라줬고 밤에는 약산성으로 폼 클렌저 세안하고 그리고 토너, 나이시나마이드, 레티놀라겐 앰플 크림 이런 순서로 얼굴과 목에 다 해줬어요. 사실 이미 픽한 모든 제품엔 나이시나마이드가 다 포함되어 있어서
굳이 따로 안 발라주셔도 되지만 여러분들 또 다 챙겨 바르실 거잖아요. 피캄 레티놀라겐 앰플과 이 크림샷은 이미 많은 지나스 구독자님들께서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엄청 순합니다. 오전에 쓰셔도 괜찮지만 공식 소스는 저녁에 쓰시는 걸로 권장드려요. 난 너무너무 아침에도 바르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피캄 레티놀라겐 폼 클렌저가 나온 거예요. 아침엔 이 폼 클렌저로 레티놀과 콜라겐을 충전하세요. 그리고 외출 시에는 꼭 선크림 발라주시고요. 제가 쓰는 브랜드 이미 여러 번 영상에서 추천드렸죠. 마지막으로 시술이든 홈케어든 가장 돈 안 드는 공짜 관리법, 피부과에서 특히 기미 잡티 미백 시술인 토닝 레이저 한 후엔 꼭 물 많이 마시라고 하잖아요. 또 6에서 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숙면, 스트레스 조절, 양질의 영양가 충분한 건강한 식단 꼭 지키라고도 하죠.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찐 꿀 정보인데 사실 중요한 만큼 너무 식상하게 들려서 지키기 오히려 어렵죠. 이것만 바꿔줘도 피부는 많이 달라지거든요.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은 내장기 건강의 척도이기 때문에 내가 등드름, 가드름 이런 게 난다. 그러면 꼭 내 식단을 정리해보세요. 일단 내가 기본에 충실한 자기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부터 점검을 하시고 제가 알려드린 이 3가지 방법은 꼭 따라해 보시면서 나한테 맞는 레티놀 관리 방법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